오늘 672페이지 할 차례죠. 네. 예? 예, 472. 예. 그 경문토죠. 자,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다만 두 가지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거기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쫓다 세전시의 모든 수면은 네 가지 추중이 소멸되어야 나타나 보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물었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에 다만 두 가지 때문이다.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이제 원칙소 1번 보죠. 이하는 제8개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부분입니다. 먼저 숫자를 표시하여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 숫자를 표시하여 간략히 답변합니다. 이른바 가죽과 살갗의 두 가지 유류종자를 끊음으로써 수면을 드러내고 유류종자를 여의는 뜻을 갖춘다. 뜻은 별도의 해석과 같다. 자, 가죽과 살갗의 두 유류종자를 끊어야만이 이제 수면이 드러낸다 했어요. 이 수면도 유류종자거든요. 자, 그게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부분에 가죽에 있는 추중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유죠. 겉에 있는 이제 번뇌도 마치 양파 껍질면처럼 이게 양파 껍질이 겉에 있는 번뇌가 있고 또 까면 또 안에 양파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죽에 있는 추중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양파 껍질이 하나 꺾인 거죠. 그 처음의 두 가지 것들을 하고 다시 살갗이 있는 추중이 끊어짐으로 안에 속에 있는 또 이게 양파 껍질을 한번 이렇게 끊어내면 그 세 번째가 나타나는데 만약 뼈에 있는 추중이 끊어진다면 이제 양파 껍질을 세 번째 더 깊이 있는 껍질을 꺾여내면 말이죠. 나는 모든 수면을 영원히 떠나 지위가 극지에 있다고 말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한번 공부해보죠. 여기 이제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추중이 끊어진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번뇌가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번뇌. 이 번뇌도 이제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세 가지를 간혹 얘기를 하는 거죠. 가죽에 있는 살갗에 있는 뼈에 있는 번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봐도 겉에는 살가죽하고 가죽하고 안에 있는 살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뼈가 있잖아. 그러니까 번뇌도 이렇게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겉에 살갗에 있는 가죽에 있는 번뇌만 없어도 상당한데 사실은 뼈에 있는 붙어있는 그런 추중 번뇌마저 없애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칙도 2번을 보죠. 우선 그것보다는요 주 260을 한번 보십시오. 살까지 있는 추중이 끊어짐으로써 하는데 주 260 보면요 우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면을 끊는 난이를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것을 가죽, 피부, 뼈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3추중이라고 합니다. 제피추중은 제일 표면적인 추중으로서 변도 때 제거된다고 하며 제6추중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중간의 추중으로서 수도의 때 제거된다고 합니다. 수도는 이제 변도는 잘 알다시피 통달기인데 이때는 의식상에 있는 번뇌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도에서 없어지고 제거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중으로 수도 때 제거된다고 하며 제골 추중, 뼈에 있는 추중 또는 재심 추중이라고 하는데 제1깊이 박혀있는 추중을 말합니다.
견도와 수도를 겸해야만 제거될 수 있다 합니다. 네. 예, 그래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제거되는 순서를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수 2번을 봅시다. 이 안은 다만 두 가지로 인한 모양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다만 두 가지로 인한 것을 해석하고 다음에 뼈에 있는 것을 끊은 뭐를 해석한다. 개별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었고 다만 두 가지로 인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이른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수면은 다만 소지장 중의 두 가지 유루 종자를 끊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게 그 세 가지 수면이라는 게 이제 가죽에 있는 그 피부에 살갗에 있는 그 뼈에 있는 걸 얘기하죠. 네, 이거는 이제 소지장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유루 종자를 끊어낸다 했으니까 잠재되어 있는 이 종자를 없애는 걸 얘기하죠. 소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이 대상을 대개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전부 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뭐하고 관련있는 가 하면은 이 법집하고 관련있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실체라든 자아가 있다고 고집하는 걸 갖다가 법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 몸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이제 법이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실체나 자아가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법집이고 그걸 다른 말로 소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대개 뭘로 봐 단일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단일체로 보는데 사람도 단일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몸과 마음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단일체로 보는 것은 오름이다. 근데 이 건물도 보면은 건물을 단일체로 보는 게 아니고 건물도 어떤 집합체로 봐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거는 이것과 저것을 서로 집합해서 상호 오존해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독립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하는 단일체로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소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지장인데 이것도 겉으로는 모든 집합이 되어 있고 실체가 없어 다 알지만 유료종자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리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을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하고 하는 그런 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상 씨앗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걸 단일체로 다 봐버리는 이상한 형태로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죠. 암 있잖아요. 암도 줄기세포가 있다. 암 줄기세포. 이제 암을 치료해가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 다 치유가 됐다. 이러지만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암세포가 없었다 해가지고 암이 나을 거예요. 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암 줄기세포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암 줄기세포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암을 또 퍼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소지장이 다 없었다가 참 좋아했는데 이 소지장이 없이 전기는 좋은데 아리아식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소지장에 관계되는 유로종자 정보가 남아있죠. 있는 게 올라오면 또 암세포 퍼지듯이 이 세계를 또 분리시키고 독립된 실체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로종자를 끊어내는 게 수도입니다. 수도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겉에는 거는 끊어지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거는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이른바 첫째는 극희지로부터 나아가 제7지에서
가죽의 유로 종자를 끊고 이 한 가지 유로 종자를 끊는 의미로 말미암아 수반을 없애는 수면과 약하고 열등한 수면이 유로 종자를 여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이제 수반을 없애고 열등한 수면을 없앤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 종자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는군요. 자, 혹은 두 번째 추정이 끊어짐으로 해서 문득 제9지와 10지 중의 미시한 수면이 유로 종자를 여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수면이 뭔가 하면은 미시한 수면이 유로 종자예요. 그래서 미시한 수면이 유로 종자를 여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9지와 10지 중의 미시한 수면. 수면이라 하는 말을 알죠. 수면이라 하는 잠을 이야기하는데 잠재되어 있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의식이 안 나타나죠. 이게 수면 상태라고 얘기하면 이 번뇌가 마치 잠을 자듯이 밑으로 깔아앉아 숨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굳이 10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유로 종자를 수면이란 유로 종자를 끊어버린다. 이제 아까 이제 암세포를 얘기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세로토닌에서 옵니다. 세로토닌은 뭐하고 관계 있는가? 빛하고 관계 있어요. 빛. 빛하고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밤이 돼가지고 한 12시쯤부터 해서는 뭘로 바뀌기 시작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어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암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뭘 죽이는가 하면은 암줄기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게 멜라토닌 역할입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암을 퇴치할 수 있다.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근데 실제로 수행을 해서 자비수관을 해가지고 7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완전히 망가진 몸을 가지고 와서 수행해서 7년을 그 이후로 7년을 사신 분이 계세요. 또 그 한 번 대구에 사시는 분도 역시 7년을 횟수로 보니까 7년을 사셨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수행을 중단함으로 해서 죽었다. 아마 7년 동안 7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목사님 뭐 10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기 예. 아니 그때 동산불교대학에서 그 강의할 때가 몇 년도예요? 그 전부터 하셨던 수행은 2002년도, 2003년도 때. 2003년도, 그렇죠. 2002년도. 오래되네요. 오래됐죠. 저 그래,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2003년도. 그래 끈질기 수행하니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사시고 계시죠. 아니 지금 스님 말씀하시니까요. 네. 부사님 증세가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이제 터져서 막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행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멜라토닌 이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로종자를 끊는다고 하는 거는 잠재되어 있는 끌으려면은 마음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관찰하는 마음, 관이죠, 관. 자기가 관찰만 잘하는데.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자기가 관찰만 잘해서 잘.
자, 이렇게 이제 만나면은, 요 둘 만나면 뭐가 지금 여기 시간이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가,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부르고, 법을 상대하고 있는 게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식이 이제 상대하고 의식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의식처가 뭔가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이 이제 또 의식처가 뭔가 하면 아리아식이. 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관에 들어간단 말이야. 관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요까지 눈, 귀, 코, 혀, 몸을 지나서 몸이 사라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요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 적어도 분부에 깨달은 겁니다. 분부가 그냥 관하는 것이 이제 의식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거는 견도의가 됩니다. 견도의, 통다리 견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라식부터 해가지고 아래식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요 기간이 얼마 되느냐면은 여기 이제 초지부터 해가지고 2지, 3지 해가 쭉 가서 7지까지 갑니다. 7지까지. 이 7지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또 해가는 겁니다. 초지부터 이제 요 견도의가 초지인데 요 초지잖아요. 여기에서 요까지 이제 의식의 영역까지 오는데 이 공간을 닦는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라 하면 아공 북공간, 아공과 북공을 닦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닦아가는 거죠. 그럼 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수행해가지고 초지 이뤄가지고 이제 견도위에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뭘 닦는가 하면 또 이제 아궁 복궁간 또 닦습니다. 이제 아궁 복궁간을 닦는데 이때 이걸 닦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걸 닦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걸 이제 번뇌를 주중 번뇌를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그런 역할. 그럼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의식이 미시해져야 돼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가에서 공부 3단을 얘기하잖아요. 의식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탁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 내가 잠들기 전까지 의식이 깨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깨있다 하는 거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라도 보는 마음 이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죠?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있으면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떠봅니다. 천천히 떠보십시오. 네. 또 한번 감아보고. 네. 또 뜨고. 또 감고. 뜨고. 좋습니다. 3번 감았다 떴다 했는데, 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손 들어요. 제법 맞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일상생활에 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예를 들어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보고 있는 마음이 깨 있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입박질을 하더라도 안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동정이제라.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동정 이르되면은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번뇌를 많이 극복을 하죠. 그다음 꿈속에서도 이제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꿈에 뭐 강도가 와가지고 칼을 덧댄다든지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꿈속에서. 그건 아직 예. 그 이제 어, 성철성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노인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앉으면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당신 참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묻는 말에 다른 데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꿈속에도 이 보물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래 노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꿈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당시 아직 멀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꿈에서도 역시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깊이 잠드는데도 의식이 깨 있다면 어떨 것인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의식이 깨 있는 것을 숙면 이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에서 꿈으로 갔을 때 바뀌지 않는 의식은 미시한 거고, 그보다 더 미시한 것은 숙면 이래가 됐을 때 더 미시한 의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미시한 게 이제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꿈보다 미시한 걸 얘기하면 기절했을 때 의식이에요. 기절했을 때 의식보다 더 미시한 것은 사람이 죽어갈 때, 육체가 해체돼가 죽어갈 때 의식이 미시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숙면 이런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바로 그때 공성을 본다. 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그만큼 미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미시해진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동정 이르는 이게 표충 의식의 상태고, 몽중 이르락 하는 거는 그래도 깊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숙면 이르는 그 밑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 가야만이 이런 주중 번뇌가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아리아식 소위 유르종자, 추중이라는 유르종자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식이 미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깨 있느냐 안 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깨 있느냐 안 깨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마치 전자현미경 같이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일어나는 현상을 다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무상 관찰을 계속 잘 해 나갔을 때 의식이 깨어나.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깨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만 의식이 깨 있어도 대단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면 변도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추중의 유루 종자가 없어지고, 여기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이제 칠지까지가 2차죠. 2차로 이제 2차적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시계에서 이제 아리아시까지 가는데 여기가 뭔가 하면 8, 7, 9, 1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8지, 7지, 8지, 9지, 10지로 이렇게 있다. 여기서 없어지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두 번째 추중이 끊어진다. 두 번째 이제 거칠고 무거운 유로 종자 저장되어 있는 게 끊어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아마 가죽과 살갗에 있는 건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더 깊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뼈에 붙어 있는 추중 건네가 있는 거거든요. 자, 원칙소 3번을 보시죠. 자, 뼈에 있는 유로 종자를 끊음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가죽과 살갗과 뼈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 개별적으로 나타나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에 치지는 다음 것 같다. 소시장 중에 뼈에 있는 유류 종자는 지극히 미시하기 때문에 해탈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영이 모두 끊어짐이 있다. 우리 그 전에 뭘 했냐면 무관도와 해탈도를 공부했죠. 예, 무관도는 이제 번뇌가 끊어지는 거고요. 해탈도는 번뇌 끊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해방입니다. 예,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래 아주 지극히 미시한 유류 종자는 해탈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능히 모두 끊을 수 있다. 네. 이 지위에서는 세 가지 수면이 유류 종자를 예의는 뜻을 개별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총체적인 모형으로 나타내 봅니다. 지위가 불가에 있을 때 영원히 세 가지 수면의 종자를 예인다. 그렇죠. 이제 불지에 그 다음에 이 아리아식이 이제 대원계로 바뀌어가지고 불지에 이제 이르게 되면 비로소 그 3차적 세 번째적 유류 종자는 그때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어요. 칠판의 작은 관계로 내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어요. 이걸 한번 칠판에 그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산소 해탈 등에서 몇 가지 허물이 끊어지면 그 번뇌를 끈다고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는보살이 말씀하셨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의 허물이 끊어지고, 두 번째는 살갗의 허물이 끊어지면, 세 번째 뼈의 허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번뇌를 예인하는 건 나는 오직 불지에서 세ገብ을 경가해야 비로소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건 뭐 신밀 해탈경에서 뭐 같은 얘기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는가 하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두 경제가 이 경제는 다른 것은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번뇌자 중의 세 가지 유류 종자를 빼있는 것을 불가를 말하는 것은 해탈도 중에서 유류 종자를 끊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같이 해석한다. 여기 세 가지 유류 종자는 다만 번뇌장 중의 제가 유류 종자를 말하고 빼있는 것을 불가를 말하는 것은 해탈도 중에서 유류 종자를 끊기 때문이다. 여기는 번뇌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해신밀경에서는 소에서는 분명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소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뇌장이 아니고 소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혹은 여기에 세 가지 유류 종자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번뇌장에 속하고 세 번째 유류 종자는 소시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야, 혹은 했기 때문에 이건 세 가지를 다 뭐 소시장으로 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번뇌장이고 뒤에 한 가지만 소시장이다. 이렇게 또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네요. 요거는 하나의 또 참고로 또 들으시면 됩니다. 육아사주는 제73권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번뇌장 그러면은 견도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 제7지 보살의 경지까지 가면은 요거는 번뇌장의 유류 종자를 끊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지에서 제10지까지 가서는 두 번째 이제 번뇌장이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지에서 불지에서 마지막 이제 뭐 끊어지는가 하면은 소시장이 유류 종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요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네.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요즘 얘기하면 말이죠.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도 은밀해서 유류 종자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릴 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10년, 20년 또 30년 지나도 그것이 이제 정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어릴 때 당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주중의 유류 종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그 속에 들어있던 트라우마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만일에 유로 종자를 이렇게 그 트라우마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그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소지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추중의 이 유로 종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본을 뭘 끊어버려야 되는가 하면 소지장이나 번뇌장이라 하는 걸 끊어버려야만이 그의 그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치고 무거운 종자랄까 그런 트라우마라 그럴까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트라우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그 사항에 도달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에 들어가 또 충격을 받으면 또 트라우마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반복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근본적인 소지장이나 번뇌장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설사 트라우마가 이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상한 상황에 도달해서 또 그 충격을 받으면 또 저장될 수가 있다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완전한 해방을 얻으려면 공성을 관할 수밖에 공을 관해서 공성의 힘으로서 번뇌를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 하나도 없는 게 있네. 아, 여기 시계를 봐야 돼. 자, 674페이지 경문 64번입니다. 추중을 끊는 걸리는 시간에 대한 내용. 관자재무사에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얼마나 되는 셀 수 없는 우주시간이 급입니다. 지구시간이 아니에요. 우주시간을 경과해야 이와 같은 거치고 무거운 추중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추중 번뇌라보다는 거치고 무거운 종자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관자재무사께 말씀하십니다. 성남자여 세 번에 셀 수 없는 큰 우주시간 혹은 한량없는 우주시간을 지나야 하는데 소위 연, 월, 반달, 밤, 낮, 1시간, 반시간,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찰나불량 우주시간으로는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원칙소 2번을 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하는 유료종자가 단별되는 시기를 총체적으로 답하는 것이다. 3급 혹은 한량없는 급을 경과함을 말한다. 그런데 세 번역본의 경지는 모두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자, 어떤 이는 첫 번째 가죽의 것을 끊고 두 번째 살까지 것을 끊으면 세 번째 뼈에 있는 것을 끊는다. 그러므로 진제 번역의 섭대순농송 제11권에서는 가죽살 마음의 세 가지 번뇌를 제거함을 요약하기 때문에 3아성직업을 걸린다고 말합니다. 3아성직업 초지부터 십지까지 불지 1위까지 수행해간다고 3아성직업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3아성직업 걸린다. 그럼 1급이 그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 1급 우주시간 1급은 사방 40리의 돌에다가 하늘 여자가 아주 얇은 옷을 입은 하늘 여자가 한번 서쳐 멋대가지고 그 1급이 다 따라가져야만 1급이라는데 아성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한대예요 시간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누가 닦으려는 마음을 열 사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곤란하죠. 또한 육아사주는 제73군에서는 그 맨 나중의 교법에서는 모름새 세 가지 무수 대급을 경과해야 비로소 정득할 수 있다. 세가 유료 종자를 끊는 구별에 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어떤 이는 앞의 이 아성기급에서는 가죽의 유료 종자를 끊고 3아성기에서 살갗의 것을 끊으면 열애지에 들어가서 뼈의 유료 종자를 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후자의 견해가 경전에 수순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뒤에 디락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죠.
이 아성지급에서 가죽 끊고 상 아성지의 살갗의 것을 끊고 열애지에 이르가지고 뼈의 이루 종자를 끊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견도에부터 해가지고 이 바로 제 7지까지 네. 7지에서 제 10지까지 두 번의 아성지 여기가 2아성지고 여기에 가서 10지까지 가까지 3아성지 그 다음에 이제 10지에서 불지 이르는 데는 그냥 바로 이르기 때문에 시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량 없다는 것은 해, 달 등에 대해서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한량 없는 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9가지 숫자는 첫째는 해이고 둘째는 달이면 셋째는 반달이고 반달은 뭡니까? 보름이죠. 보름이 맞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겠네. 일주일. 보름 맞아요? 반달. 넷째는 밤낮이며 다섯째는 한때이고 여섯째는 반때이며 일곱째는 잠깐 동안이고 여덟째는 눈 깜짝할 사이이며 아홉째는 찰나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뒤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 대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추중 번뇌를 끊는데 3아성기 걸려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너무 시간 너무 걸린다. 긍정을 하긴 하지만 시간 너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번뇌를 끊고 부처가 되는 길이 없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에 이제 그런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제 뭔가 하면은 선종과 밀종에서 바로 이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밀종에서는 한 생의 부처를 이룬다. 한 생에 그러면 상아성직업이 그릴 것을 한 생에서 끝낸다는 것이죠. 한 생에서. 그럼 선종에서는 그러면은 일초직임 열애지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불지 이르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한생도 짧은데 한순간 더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쪽에 인도 쪽의 밀교와 바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쪽에서 말하는 선종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학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하면 3아성직은 너무 걸리니까 초스피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고 부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은 한 생의 부처를 이루더라도 정신적인 수행을 주장한다는 게 있고요. 한 번에 열애지 이른다 하는 거는 정신적인 수행이 아니고 한 번에 바로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좋죠, 그죠? 근데 한 번에 가더라도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빙빙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가는데도. 자기는 한 번에 가는 거고, 한 번에 가기 위한 준비가 적어도 30년, 40년 빙빙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 생에 부처를 이루는 거나 뭐 진배 다를 게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밀종에서는 그럼 어떤 수행을 하길래 한 생에 부처를 이루냐? 그걸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분을 얘기하라고 밀라데빠를 밀라데빠가 한 생에 부처를 이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라데빠 10만송도 나와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발심해서 그 수행하게 된 동기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재산을 전부 다 삼촌에게 맡겨서 아이가 자라면은 이제 돌려주라 이랬는데 삼촌이 그걸 유언을 무시하고 아이가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밀라데빠의 가족은 너무 찌질이 가난해서 진짜 아기 바칠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 왼수를 갖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흑마술을 익혔어요. 밀라레파 어디가 흑마술을 익혀 가져와가지고 친척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죽이고 나서 이제 구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제업이 무겁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데 그 스승이 이제 마록바라는 분이에요. 마록바는 역경사입니다. 부인이 있어요. 역경사인데 그냥 대단한 수행자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 이제 스승은 이 미라레파를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모님이 가가 달래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승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분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수행 기간을 잡고 이제 깨달으면 늦추게 하는 건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흑마술을 익혀가서 사람을 많이 주는 제업이 무겁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그 장애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가서 유래해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깨달은 시간 점점 더 늦춰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스승이 그냥 자기 부인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가 밀라레파가 부처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은하에 대오한다. 그래서 일초직임 예리제 한 번에 부처지를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끊임없는 견성하고 난 뒤에 바로 성불이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견성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걸려서 성불을 한다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게 선종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게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고 주장하는 도노 돈수를 얘기하고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공통점은 상아성지병 시간이 길다 하는 것. 그래서 수행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수행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 수행 방법에 의해서 빠르게 그냥 불지 이르는 방법을 개발했다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동정이로 몽정 숙면이러가 선종에서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밀종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밀종에서는 이 빠르게 방법 쓰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형교에서는 탐진치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교에서는 탐진치를 이용하라. 탐욕과 성령의 어리석음을 이용을 해서 불지 이런 방법이죠. 이거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전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밀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 밀종은 그런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중화시킬 수 없는 수행이다. 대중화시킬 수 없는 그런 비밀 불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수행 방법은 사람도 의욕을 일으키고 그런 걸 오히려 퇴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탐진치를 이용해서 불지를 이룬다는 말이 되겠어요. 또 심지어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데서 부인을 이용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 성교입니다. 밀교에서는 그런 성교를 이제 통해 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출가자라 그러면은 바로 개첩을 바치고 보살의 길로 걸어가야 돼. 예, 출가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행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 불교라는 거죠. 근데 선종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어떻게 가면 갈 수가 있느냐 하니까 바로 존재의 근원을 내가 바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방법을 쓴 거죠. 이게 바로 화두창구법. 화두라 하는 것을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화두예요. 다른 말은 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예 초점 맞춰 바로 가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화두창구법이에요. 얘기하잖아. 이 화두창구법이 아주 획기적인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그래 밀교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행이든지 공통점이 부처님께서 아르기전 사마타바 이파사나 수행 법을 그 원리를 말이죠.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갖고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비수관이나 자비다성이 자비경선도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바꾼 거예요. 다른 이유, 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바꾸어서 수행법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도 쪽이나 그 티베트 쪽과 인도 쪽이나 바로 이쪽 중국의 우리나라 쪽에서 이 스님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성지가 너무 길다 이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다음 65번 경문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네.